네, 세 번째 예제 그려보겠습니다. 네, 첨부 파일 확인하셨죠? 오늘은 소파를 그릴 텐데 1인용 소파와 2인용 소파 이렇게 있네요. 네, 도면을 보면은 가장 먼저 도면 파악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은 치수가 좀 여러 가지 나온 복잡해 보이는 도면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용 소파를 먼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모습이죠. 겉부분에 소파를 감싸면서 이렇게 등받이와 이제 손잡이가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소파 바닥과 그다음에 등받이 사이에 이렇게 쿠션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소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한번 볼게요. 800에 8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가장 커 보이죠? 전체 이제 이런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습에서 모양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라인으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렉탱글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복습할 겸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으로 L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시작점 찍고, 네, 800, 꺾어서 800, 다시 또 꺾어서 800,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로 지점해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 끝날 때는 스페이스바. 렉탱글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죠? REC 하고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사각형은 정방향으로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X축은 이제 오른쪽 방향, 그다음에 Y축은 위쪽 방향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을 왼쪽 하단에 잡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 코너점을 찍어주고요. 800, 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지금 소파의 외곽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격을 띄워서 등받이와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이루어진 팔걸이부터 등받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릴 텐데 여기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0만큼 떨어져 있죠. 이번에는 이제 보조선을 100만큼 떨어뜨려서 그리지 않고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옵셋은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명령어고요. 단축키는 O입니다. 그래서 O하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항상 명령어 창을 확인해 보세요. 명령어 창에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하려고 하니까 옵셋 거리, 디스탄스를 지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격을 얼마나 띄울지를 그 치수를 입력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셋 거리는 1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양 옆에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옵셋 할 기준선을 찍고 바깥쪽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옵셋이 되고요. 기준선을 클릭하셔서 안쪽에다 찍으시면 안쪽에 아무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준선 찍고 복사할 만큼 근데 우리는 안쪽에다 복사를 할 거니까 안쪽 어느 지점에든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건 잘못 그려진 거니까 E 하고 엔터 해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옵셋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또 O 하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서 마찬가지로 옵셋 거리를 입력하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에 10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네가 100이라고 입력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쓰실 거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옵셋 거리는 이전에 썼던 10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object에서 그 객체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옵셋 할 기준선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안으로 100만큼 옵셋 할 거다. 안에 아무 지점에다가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그려졌죠. 선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옵셋하는 거랑 렉탱글을 그려서 옵셋하는 거랑 모양이 다릅니다. 렉탱글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객체 전체가 옵셋되고요. 이거는 선이 4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선씩 복사가 됩니다. 오늘 작업하기에는 객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각형을 쓰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보통 가구들이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무리 사각형이라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둥글게 처리된 이 곡선 라운드 처리 부분이 R160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160의 반지름을 가진 곡선으로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원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다듬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얘도 써볼게요. 명령어는 필렛이고요. 단축키는 F입니다. F 하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전 명령어가 계속 살아있네요. 그러면 ESC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명령어 F 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명령어 창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트림이라는 모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디어스 반지름 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반지름 값 얼마 줘야 되죠? 160 줘야 되죠. 그럼 반지름을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필렛할, 모서리 처리할 객체를 선택하기 전에 옵션 사항을 먼저 변경시킬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이거 반지름 값, 레디어스 값을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 파란색 대문자 R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둥글게 곡선 처리할 반지름 값을 지정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0이라고 세팅되어 있다까지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160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160이라는 이제 그 반지름 값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필렛 모서리 처리할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서리 처리는 꼭 2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개로만은 모서리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선택해주고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주보는 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필렛 명령어는 한번 사용하면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끝내버리거든요. 다시 F하고 스페이스바 보니까 이제 현재 세팅에서 반지름 값이 160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반지름 값 저희가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해서 모서리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안쪽 모서리는 저희가 100만큼 옵셋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100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대로 옵셋을 시켜도 되지만 저희가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선들을 다시 또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렛 하고서 스페이스바 레디어스 값, 반지름 값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옵션에서 이 R 값 설정해 줄게요. R 대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꼭 대문자로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이전에 160이라고 세팅되어 있으니까 60으로 저희는 다시 세팅 값을 주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선, 그다음에 둥글게 처리할 모서리 선 이렇게 선택. 끝났죠? 이전 명령어 그대로 실행시키려면 스페이스바 그대로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전 명령어 내가 F 안 눌러도 바로 이전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현재 설정값 보니까 레디어스 값이 60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쓰면 되죠?
네,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해서 요렇게 둥글게 처리 만드시면 됩니다. 이 선은 뭔가 잘못 그려졌었나 봐요. 2로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하셨죠? 그러면 이제 앉는 부분의 끝부분에 지금 아랫부분 여기 또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R값이 50이네요. 그러면 F하고 스페이스바 R값 지금 6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변경해야 되죠? 그러면 R 스페이스바 50 하고 입력하시고요. 뭐 엔터 스페이스 모두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브젝트, 그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 여기 끝라인 하셔야 되죠. 여기 옵셋한 게 아니고 여기 끝라인에. 그리고 이전 명령을 다시 실행시킬 거면 스페이스바. 50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저희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잡이 부분 끝부분에도 이제 둥글게 처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 100만큼 옵셋 시켰는데 지금 도면에는 왜 끝선에서 50만큼 옵셋된 곳에서 이렇게 손잡이 곡선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50만큼 옵셋 시키도록 할게요. 5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옵셋 길이부터 50 하고 뭐 엔터나 스페이스바. 그리고 얘를 아래 방향으로 지금 간격 복사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확실하게 아래에다가 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애매한 곳에 클릭하지 마시고.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50만큼 옵셋된 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옵셋 그만할 거니까 ESC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2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줄게요. 필렛 이제 또 써야 되겠죠? F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R값 50 입력되어 있네요. 그대로 사용할게요. 클릭하고 두 개 선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 만들어주고요. 또 한 번 실행시킬 거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 두 개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요렇게 있던 선이, 여기 있던 선이 지금 곡선 둥글게 처리하는데 사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어졌는데 다시 라인에서 선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스페이스바 해서 끝내줄게요, 라인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둥글게 처리하는데 선이 다 쓰여서 다시 한번 선이 필요해요. 50 옵셋된 선이. 그러면 라인 하고선 스페이스바. 여기 끝선에서 얘는 뭐 어차피 지워질 선이니까 좀 벗어나서 크게 그려도 됩니다. 아무 지점이나 이제 클릭해서 보조선 하나 만들어주고요. 얘를 옵셋해야 되겠죠? 하고 스페이스바. 50이 이전에 쓰여졌네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그대로 눌러서 입력시켜주고요. 옵셋할 선을 선택해서 이번에 위쪽으로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사용 안 할 거면 ESC 나오시고요. ESC나 스페이스바 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F하고 스페이스바. R값 지금 50으로 세팅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는 그대로 R값은 입력 안 하고 그대로 선 두 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쪽 선도 마찬가지죠? 이전 명령 필렛 다시 실행시킬 거니까 실행시켜 주고요. R값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선만 두 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비어진 선은 다시 라인으로 끝점해서 끝점 스페이스바로 끝내주시고 이 선은 필요 없죠. 그러면 2하고 스페이스바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등받이 쿠션이 하나 더 남았네요. 걔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120만큼 옵셋하면 되겠네요. 5하고 스페이스바. 간격 입력은 50 아니고 120 하고 뭐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서 입력시켜주고요. 옵셋은 이 선을 선택해서 이만큼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사용 안 할 거니까 저희는 뭐 엔터 해서 나오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오셔도 됩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 모서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쪽은 저희가 이제 이미 이렇게 곡선 처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에 지금 하나가 필요하죠. 만약에 얘랑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희 다시 그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F하고 엔터. R 값은 60이니까 저희 6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R하고 스페이스바 60하고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첫 번째 지점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만들어 줄 거다. 사라졌지만 저희 그리면 되죠. 그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 또 처리해야 되겠죠. 곡선 처리. 그러면 스페이스바 다시 눌러서 이전 명령을 실행시키고 레디어스 값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저희는 선만 2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L하고 엔터 스페이스바 또는 쳐서 명령어 실행시켜주고 여기 끝에서 네, 여기 지점까지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클릭해서 선 다시 그려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내줄게요. 이전 명령을 다시 실행시키려면 네, 스페이스바 또 눌러서 라인 명령어 켜진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하고 여기 지금 이런 데 잡으면 안 돼요. 바로 여기 끝점 그대로 연결시켜서 클릭하시고 더 이상 작업 안 할 거니 라인 작업 안 할 거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러면 1인용 소파 완성이 되었습니다.